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한 근육통이 있어도 운동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동성과 통증의 수준이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근육통이 있을 때 운동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운동 애호가들 사이에서 자주 논의되는 주제이다. 운동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근육통의 원인과 운동의 이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 근육통의 정의. 근육통은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불편함 중 하나로 단순한 통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근육 섬유와 조직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생리학적 반응으로 다양한 원인과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근육통은 단순히 아프다는 감각을 넘어 우리 몸의 중요한 신호체계로 작용한다. 두 근육통의 메커니즘. 근육통의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각진적이다. 근육 내 미세한 손상, 염증 반응, 신경계의 반응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통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대사 산물의 축적은 젖산과 같은 물질로 인해 근육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통증은 근육 섬유의 미세 찢어짐, 근육 내 혈류 변화, 염증성 물질의 분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근육통의 강도와 특성은 개인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셋. 근육통의 차이 원인. 근육통의 강도는 운동의 종류, 강도, 개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운동이나 장기간 하지 않았던 운동의 경우 더욱 심한 근육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근육이 해당 동작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가벼운 근육 뻣뻣함을 느끼는 반면 다른 이들은 심각한 통증과 운동 제한을 경험한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신체 상태, 근육 강도, 건강 상태,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두 근육통에 의해 근육통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급성 근육통. 급성 근육통은 운동 중이나 직후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주로 근육의 과도한 사용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2. 지연성 근육통은 운동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나타나는 통증으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강도를 높였을 때 흔히 경험하게 된다. 담즈는 근육 섬유의 미세한 손상과 염증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근육의 성장과 회복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셋. 근육통 시 운동이 회복을 촉진한다. 운동 전문가들은 가벼운 운동이 근육통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움직임 없이 있는 것보다는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혈액을 몸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하면서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한 근육통 시 운동 이점. 많은 사람들이 근육통이 있을 때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운동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육통은 운동 후 흔히 경험하는 증상으로 특히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자주 발생한다. 신체를 건강하고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통이 있더라도 운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 전인적인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활동이다. 근육통은 우리 몸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근육 회복과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인간의 적응력. 인간의 신체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한다. 근육통은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오히려 우리 몸이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근육통은 근육에 가해진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운동 중 미세한 근육 섬유의 손상은 오히려 근육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육은 점진적으로 더 큰 부하와 강도에 적응하게 된다. 따라서 이 통증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관리해야 한다. 3. 과학적 연구. 여러 연구에서 근육통이 있는 상태에서의 운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7년에 한 연구에서는 담즈가 있는 참가자들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수행했을 때 통증이 감소하고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2020년의 연구에서는 근육통이 있는 상태에서의 저강도 운동이 염증 반응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었다. 연구자료.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가벼운 운동이 근육 회복을 촉진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근육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노폐물 제거를 촉진하여 회복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자료. 과학적 연구들은 지속적인 운동이 근육 회복 속도를 엑셀러레이트한다는 점을 증명했다.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손상된 근육 조직에 영양분과 산소를 더 효과적으로 공급한다. 이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회복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근육통은 단순한 통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근육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학적 신호다. 통증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통증을 두려워하거나 운동을 완전히 중단할 이유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통증의 강도와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근육통 시 운동 강도. 근육통이 있는 상황에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 몸은 통증을 통해 신호를 보내며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강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근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신체 상태와 근육통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해야 한다. 1분동 강도. 운동 강도를 현저하게 낮춰야 한다. 근육통이 있는 상태에서 이전과 동일한 강도의 운동은 위험할 수 있다. 운동 시간과 강도를 50-1% 정도로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신체의 반응을 관찰하며 진행해야 한다. 특히 근육통이 발생한 부위는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이 적절한 워밍업과 쿨다운. 근육통이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세심한 준비 운동이 중요하다.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쿨다운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는다. 3.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 근육통이 있는 부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리 근육통이 있다면 상체 운동이나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고려할 수 있다. 수영이나 요가와 같은 저충격 운동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3원칙은 통증의 수준을 면밀히 관찰. 가벼운 근육통의 경우 완전한 휴식보다는 저강도 운동이 오히려 도움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증이 심해지지 않는 수준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저강도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회복을 도울 수 있다. 5. 운동 시간과 강도. 근육통의 강도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초기에는 운동 시간과 강도를 10% 정도로 줄이고 점진적으로 신체의 반응을 확인하며 강도를 높여간다. 이는 마치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와 같은 접근법으로 신체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점진적인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 5. 회복 시간. 급성 근육통은 갑자기 발생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는 통증을 의미한다. 주로 운동이나 급격한 신체 활동 후에 나타나며 근육 섬유의 미세한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통증은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호전되며 대부분의 경우 휴식과 간단한 관리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이어서 근육통이 나쁜 것인가?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근육통은 단순한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근육이 더 강해지고 적응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신체는 이러한 미세한 손상을 통해 근육을 더욱 강화하고 회복력을 키우게 된다. 근육에 가해지는 운동 자극은 근육 섬유의 미세 손상을 유발하며 이를 통해 근육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적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육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신체의 성장과 발전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휴식과 관리를 통해 이 과정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다. 7. 통증 완화 방법. 근육통이 있을 때는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강도의 운동은 오히려 근육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회복을 지연시키고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근육통이 있는 부위를 피하거나 전신 운동 대신 특정 부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저항 운동을 추천한다. 일시. 예를 들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근육 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근육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며 근육의 경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작정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 상태와 근육통의 정도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한 통증이 있거나 지속적인 근육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 8. 주의사항. 신체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근육통 시 운동 중 통증이 심해지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통은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의 일부이지만 과도한 통증은 부상의 신호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운동을 할 때 신체의 신호를 잘 듣고 통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근육통이 심할 경우엔 쉬어라. 근육통이 있는데도 고강도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횡문 근육해증이 생길 수 있다. 횡문 근육해증은 근육세포막 손상으로 칼륨, 마이오글로빈 등이 나와 심장이나 신장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극심한 근육통과 특정 부위의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소변이 갈색빛을 띠면 횡문 근육해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2차 부상. 통증이 이보다 심하면 강도를 낮추거나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라도 해주는 편이 나다. 한편 통증이 극심해서 운동은 고사하고 걷기나 일상적인
동작 자체가 힘들다면 가벼운 체조 정도 이상은 삼가고 필요하다면 병원을 찾아 근육 이완제나 소염제 등 처방을 받아서라도 빨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편이 낫다. 가동성의 문제로 인해 억지로 훈련하게 되면 자세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2차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운동 능력 저하, 근육에 가해진 스트레스와 미세 손상으로 인해 근육의 탄력성과 힘이 감소함으로 운동 수행 능력에 제약을 줄 수 있다. 통증 악화 시 즉시 중단.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아픔을 무시하고 계속 운동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육통이 심할 약 추천. 소염진 통제나 근육 이완제. 후. 결론. 근육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운동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육통이 있는 상태에서도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적절한 운동은 회복을 촉진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운동의 강도와 종류를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